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6일 최병훈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친명계 얘기를 하죠. 그 친명계의 좌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인데 경기 양주시 출신이죠. 사선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으로서는 이재명 대표보다 훨씬 더 오래 했고 경기도 출신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에 변호사고 뭐 이러니까 그동안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경선 때 그리고 대선 때 좌장 역할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니까 정성호 의원의 의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죠. 근데 정성호 의원이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노선 뭐 이런 거와 좀 어긋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그럼 이게 과연 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자, 1월 4일에 그 어느 언론 매체 기자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과 국회의원은 민생에 집중하고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걱정하지 말라는 입장을 취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의 운명은 분리 대응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어제 또 중앙일보 기자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하겠지만 어차피 사법적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개인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꾸 당을 끌고 들어가서 당과 혼연일체가 돼서 방탄을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월 4일, 1월 5일 연이어서 기자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 어제와 그저께만 그랬느냐. 그 찾아보니까 12월 30일 TBS 라디오에 나와서도 또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박지원, 이낙연, 김경수 역할로는 다 만든 이야기다. 이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때문에 뭐 손절당할 것이다. 또는 뭐 대표직을 내놓을 것이다. 또는 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을 받아서 나왔으니까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친문계가 똘똘 뭉쳐서 이재명 대표를 내쫓을 것이다. 뭐 막 이런 그 저는 헛소문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로 친문 세력이 뭉칠 수는 있는데 어차피 김경수 전 지사는 중량감은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피선거권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지만 여하튼 뭉칠 수는 있겠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놓는 일은 당분간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뭐 일부 언론 매체하고 많은 유튜버들 자기 기대를 반영해서 이재명 대표가 곧 대표직에서 내려올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정성호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거를 방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박지원 뭐 심지어는 박지원이 뭐 비대위원장을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막 하는데 턱도 없는 얘기죠.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놔야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만든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아무리 정치 보복성 또는 정치 탄압성 수사라고 하더라도 검찰의 수사를 막을 방법이 없지 않는가. 어떤 형태든지 조사에 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12월 30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기억나실 겁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개인 차원으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해야 된다는 당내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옛날에 자기가 했던 답변이 있는데 그거로 가름하겠다. 이 얘기는 다시 그 말 하기도 싫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기도 싫다는 얘기는 누가 그런 얘기를 자기한테 하더라도 듣지도 않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시 찾아봤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개인 차원으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해야 된다는 데 대해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혔는가 했더니 또 그 이틀 전에 밝혔더군요. 올해 1월 2일입니다. 2일에 이 똑같은 질문을 받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인에 대한 공격인지 이게 이제 검찰이 수사를 말하는 거죠.
당에 대한 공격인지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내에 많은 사람들이 자 이거는 개인에 대한 공격이니까 민주당 전체 차원의 대응과 이재명 개인의 대응을 분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답변으로 가름한다는 게 1월 2일 날 이걸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 1월 4일도 그 답변으로 가름한다. 입장에 변함이 없다. 지금 이 시점까지 이재명 대표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겁니다. 적어도 1월 2일부터 1월 6일까지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월 4일, 1월 5일 정성호 의원은 분리 대응해야 된다는 쪽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1월 1일부터 신년 인사회를 비롯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권양숙 여사 예방, 김경수 전 경남지사 만남 이런 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12월 30일 TBS 라디오에 나와서 분리대응론을 얘기할 때 이미 그런 일정들은 다 정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일정은 뭐죠? 민주당 또는 민주당 진영과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묶으려는 겁니다. 단일 대오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 대응이 아니고 일체 대응을 하려는 움직임을 오히려 강화시키고 나가고 있는 때에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견고하게 나가고 있는데 친명계 좌장이라는 정성호 의원은 거꾸로 나가고 있던 겁니다. 안 된다 그거 이러고 있는 거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작년 적어도 지금 확인된 것만 작년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거꾸로 어긋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얘기를 했었느냐. 그래서 또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12월 14일에 정성호 의원이 대구 경북 디자인진흥원에서 이루어진 특강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의 노선과 같이 하는 것은 자기가 그의 능력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이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DJ와 노무현이 추구했던 가치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길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 요지가 특강의 요지가 뭐냐면 민주당이 나아갈 길인데 특강의 요지는 DJ와 노무현의 가치를 잘 구현하면서 민주당이 나가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뭐 사법 리스크 뭐 이런 것 때문에 대표직을 내려놓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흔들지 말라가 요지입니다. 메시지가 이재명 대표 흔들지 말라. 이재명 대표 내려가지 않는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때까지 12월 14일까지 친명계의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분명하게 이재명의 흔들기를 막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12월 30일 TBS 라디오에서 나와서 얘기를 한 거는 다릅니다. 그런 길이와. 그러면 결국 그 중간에 어떤 본인 얘기대로 이재명 대표와 이런저런 얘기를 자주 한다고 했으니까 어떤 흐름이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게 저의 판단이고 결국 친명계의 좌장도 이재명 대표와 적어도 최근 상황을 보면 거리가 멀어졌다. 이렇게 진단을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연말연시를 기해서 친명계의 좌장도 이재명 대표로부터 멀어졌다. 그 멀어진 직접적인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하튼 당과 이재명 대표 개인 비리 사법 리스크를 분리 대응해야 된다는 이 지점, 이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는 굉장히 아픈 지점이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르게 지금 친명계 좌장이 자꾸 분리 대응하자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는 분리 대응하면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분리 대응을 할 생각이 있었다면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도 않았고 당대표에 출마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당대표에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분리 대응은 안 한다는 메시지죠. 그러면 그때부터 친명계의 좌장이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진짜 생각을 잘 몰랐던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연말이 되면서 연말연시가 되면서 가시화되니까. 왜냐하면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가시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의견 차이가. 근데 친명계의 좌장이 정말 이재명 대표가 작년 8월 28일에 대표에 출마해서 당선될 때, 이거는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의 운명을 이렇게 엮으려는, 한 몸으로 엮으려는 것이다. 이걸 몰랐을까요? 전 뭐 그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간에 그 흐름이 이제 친명계 좌장과 이재명 대표가 반대쪽으로 나가고 있다. 그 얘기는 친명계의 좌장도 이재명 대표의 노선과 지금 굉장히 다르고 마음의 상당 부분은 떠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전체를 다 떠나지는 않았죠. 그러나 상당히 떠났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근데 제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금 가는 소리라는 걸 며칠 전에 그 유튜브를 별도로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게 바로 그런 결정적인 요인들입니다. 아니, 세상에 친명계의 좌장이 이재명 대표로부터 마음이 떠나가고 있다는 얘기는, 좌장이 그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한때 이재명 대표 주변에 친명계가 과연 몇 명이나 남았냐? 7인회라는 정도 하고 플러스 몇 명, 플러스 알파 정도 남은 것 아니냐? 이런 기사가 나온 게 한 달쯤 될 겁니다. 제 기억에. 그때 이미 상당수의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식으로 민주당과 이재명과 민주당의 운명을 운명 공동체처럼 이렇게 묶는 것은 아닌데, 이런 회의감이 있었던 거고요. 친명계의 좌장도 그 즈음부터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7인의 좌장이기도 하거든요. 정성호 의원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지금은 적어도 민주당이 이재명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와 운명을 같이 할 수는 없다. 이 생각을 친명계의 좌장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상당히 떠난 거라고 봐야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이건데, 민주당은 나와 운명을 같이 해야 돼. 이건데 좌장마저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저는 굉장한 위기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 언론 매체들에 보면, 문희상 전 국회의장,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원로들 물론이고요. 서른 의원, 조응천 의원, 김종민 의원 등, 여기에다가 오늘 아침에 보면 무슨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의 무슨 국회의원, 그다음에 수도권 중진의원, 친명계 핵심 의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익명으로 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을 분리 대응해야 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아직은 그게 다수라고 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금 가는 소리, 아니 큰 방죽도 개미구멍으로 무너진다, 이런 속담이 있죠. 근데 지금 개미구멍 이상의 구멍,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너질 때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죠. 저는 연말쯤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어떤 팩트를 국민 앞에 제시하느냐, 이게 결정적인 이유가 되겠죠.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나왔다. 예를 들어 김만배 씨가 입 열었다. 아마 그러면 와르르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이재명 대표의 동요,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이 흔들리는, 현재 일부 흔들리고 있는데 그것이 완전하게 무너질 지경까지 흔들리는 사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흔들린다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기 주장에 불과한 거고, 자기 기대를 반영한 주장에 불과한 거고, 정확하게 팩트 분석을 하면 대세는 아니다. 아직 대세는 아닙니다. 그러나 친명계의 좌장이 이재명 대표가 가장 현재 신경 쓰는 부분에 관해서 이재명 대표와
뜻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어떤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러나 지금 오히려 힘이 붙는 쪽은 친명좌장인 정성호 의원과 같은 주장의 민주당 의원들의 전체적인 힘이 오히려 서서히 쏠려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점점 더 고립의 지경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